네,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설립 시 보안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SK온 장준선입니다. 사실 지금 모두 약간 졸려오실 마지막 세션에 발표를 맡게 돼서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그동안 최근 몇 개월간 저희 2차 전지 TF 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내용을 오늘 발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고, 각 기업에서 해외법인 보안 실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전 고려 사항부터 계약, 설계 및 구축, 운영, 사업 종료까지 5단계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련 동향을 살펴볼 것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전기전자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국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외 유출된 산업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건수는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으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사업장에서의 기술 유출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법인에 채용된 직원이 기술을 탈취한 후 동종업계를 설립하거나 합작법인 설립 단계에서 기술 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무기한 기술 교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해외법인 설립 단계부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해외법인 설립 전 고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해외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이 설립될 국가의 기술 보호와 연계된 법령이나 제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도 비슷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률을 통해 기술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약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법인 계약 단계입니다. 해외법인 계약 단계는 보안 요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단계로 자회사와 합작법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회사 계약 단계 고려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회사는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는 대부분 본사의 정책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국가 핵심 기술 이전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위하여 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 조치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사와 해외 법인 간 쉐어드 서비스 계약을 운영 효율화, 컴플라이언스 측면을 고려해서 체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경업금지 서약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회사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합작법인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회사의 경우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합작법인은 파트너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투자, 보안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항상 합작법인 파트너사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내용은 기술보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보안 조치를 하려고 할 때 파트너사에서
상기법은 한국법인데 왜 외국에서 준수해야 되느냐, 이러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인력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합작법인 경영진을 구성할 때 기술 보호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주요 요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TO는 한국 기업에서 파견하고 영구적으로 역임하며 기술 보호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전담 인력, 국가 핵심 기술 관리 책임자 또한 국내 기업에서 파견하고 지정한다고 명시해서 보안 정책의 수립부터 기술 보호 조치의 최종 의사 결정까지 국내 기업에서 결정 권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안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합작법인 계약 단계 필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간 계약에는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은 전부 있습니다. 다만 상기법에 따라서 외국 정부 기관 등의 결함 원인 분석, 하자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료 제공 전 수출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비밀 유지 조항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보호 기술 및 소유권입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과 취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명시합니다. 네, 실제로 합작법인 운영 시 자료 제공에 대한 요청을 파트너사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계약서에 의거해서 어떠한 자료는 파트너사에게 공유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놓으면 운영 중 이러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시 보호 조치인데요. 사업 종료 시에도 한국 기업이 합작법인에 제공한 중요 기술들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파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비 처분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등 이러한 방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해외 파트너사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단계에서 파트너사와 잘 협의해서 많은 요건들을 계약서에 반영해 놓으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이러한 보호 조치들을 순조롭게 이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설립 및 구축 단계입니다. IT 보안 시스템을 설립하고 구축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 자산을 식별합니다. 그에 따라서 IT 보안 시스템의 기준을 설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기업에서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합작법인의 경우는 앞서 계약서 단계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술 보호에 대한 보안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적금 통제, 암호화 키 관리 등을 수행해서 보안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물리보안 시스템 설계 및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장별 특성, 연구소인지 공장인지에 따라서 물리보안 디자인 컨셉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가령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입문 시 총기 검색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보안요원의 배치 또는 이런 보안 검색 장비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별 통제 방안을 수립하실 때는 현지의 건축, 소방, 안전 관련 법률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해당 소방 법률에 따라서 비상 대피문을 상시 개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기준에 따라서 출입 통제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현지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 오피스에서 공장 등을 짓는 동안 설비 스펙 등 중요 정보가 담긴 도면 등이 출력물의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 보안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 대부분으로 보안 사규를 제정하고 보안 관련 서약서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보안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해외법인 보안 조직을 구성하실 때는 본사와 소통이 원활한 보안 전담 주재원을 파견하고 현지 문화, 법률에 익숙한 현체인 보안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안 전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 조직의 정보보호 가버넌스를 따를 수 있도록 구축합니다. 특히 해외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조직 편제 시에 기술 보호를 수행하는 조직 산하로 보안 조직을 배치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파트너사의 직원이 보안 조직의 관리자가 된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합작법인 관리 보안 체계 구축 시 정보보호 서약서, 경업금지 서약서, 기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서약서 등을 제정할 때 파트너사와 서약서의 징구 범위 내용, 대상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 단계에서 파트너사에서 이러한 징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특정 파트너사에서 서약서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양사가 고용한 현지의 로펌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여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반발 없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상기법 및 정부 평가 지표 기준대로 서약서를 전부 징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법인 운영 단계입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보안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고 서약서는 주재원 현체인 파트너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재원은 본사 및 해외 법인의 서약서를 둘 다 징구하는 것을 검토하십니다. 다음은 퇴사 예정자, 레이오프를 통한 비자발적 퇴사자 등 기술 유출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보안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벌제도 마련 시 현지 HR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파트너사 직원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해야 되다 보니 미리 파트너사와도 보안 사고 발생 시 징계에 대한 규정을 상호 협의하도록 합니다. 보안인식 제고 시에는 임직원, 협력사 등 대상별로 보안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며 특히 중요기술 취급 전문 인력에게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입니다. 인력별로 중요기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외부 전송 차단 정책을 적용하고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고 발생 시 대비해서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기기 저장 매체를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리적 보호 조치입니다. 출력물, 기타 저장 촬영 정송 기능이
갖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요. 방문 유형별로 출입 대책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의 공개가 수반되어야 하는 외부 공정감사의 경우 임직원이 동행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도 제한하고 장비 데이터의 열람도 허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됩니다. 테러와 같은 고의적 위협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도 수립하여야 하며 폐기 대상이 되는 기술 정보, 폐기 대상이 되는 자산이 기술 정보 역공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전히 자산을 폐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사업 종료 단계입니다. 네, 해외 법인 사업 종료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에서 제공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받고 폐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폐기 또는 반환 대상이 되는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폐기 방법 등을 수립하고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인력에게 파기 확인서를 진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해소하도록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합작법인이든 자회사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작법인 종료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합작법인 사업 종료 시 정보자산의 회수 및 폐기와 관련된 이슈 사항과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작법인의 경우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합작법인에 제공한 IP가 있고 또 합작법인 운영 중에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IP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 IP들을 운영 과정 중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종료 과정에서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작법인 운영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종류의 IP를 분리해서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작법인, 한국기업, 파트너사 인력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종료 시 합작법인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IP 그리고 한국기업으로 반환 또는 파기해야 되는 IP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방안들을 합작투자 계약서 등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합작법인 사업 종료 시 고려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작법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서 해당 계약의 불가항력 면책 조항에 근거해서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파기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기술 자료 반환 또는 파기 조항은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존속해야 한다는 서바이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 기업에서 제공한 IP는 즉시 폐기 조치되어야 합니다. 네, 합작법인 사업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법인 설립 시 계약 단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의 보안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처럼 해외 법인은 현지 법률, 문화가 국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